안녕하세요, 여러분. 살아보니 나이 먹는 게 서글플 때가 있습니다. 예전엔 가뿐히 걸었던 길이 요즘은 숨이 차고 손주 재롱은 사랑스럽지만 같이 놀아주다 보면 금세 지쳐버립니다. 병원에 가면 꼭 듣는 말 있죠. 연세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늙어가니까 어쩔 수 없지 하고 체념해 버리십니다. 하지만 제가 수십 년 동안 환자들을 보며 깨달은 건 단순히 나이 탓만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식탁 위, 주방에 놓여 있는 그 올리브 오일이 문제일 수 있습니다. 올리브 오일은 잘 쓰면 여러분의 간과 혈관을 지켜주는 강력한 보호막이 됩니다. 하지만 잘못 쓰면 같은 올리브 오일이 여러분의 몸을 조용히 무너뜨리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더 무서운 건 실제로 60대 이상 어르신 10분 중 9분이 올리브 오일을 잘못 사용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하지만 다행히 방법은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어떤 올리브 오일을 피해야 하는지, 어떻게 써야 건강을 지킬 수 있는지 최신 연구와 실제 사례를 근거로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하시면 여러분의 간과 혈관을 살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늘 올리브 오일이 몸에 좋다고만 배워왔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니 잘못된 보관과 조리 방법 때문에 오히려 독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실제로 대한간학회 자료에 따르면 잘못 산패된 기름은 간세포를 손상시키고 혈관염증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올리브 오일은 지중해 식단의 핵심이자 세계적으로 가장 건강한 기름 가운데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적절히 사용하면 혈관을 지켜주고 치매 예방이나 항산화 효과에도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올리브 오일을 올바르게 보관하고 올바른 방식으로 섭취했을 때만 그렇습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분들이 이 부분을 간과하고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 문제는 산패입니다. 올리브 오일은 불포화 지방산이 많아 공기와 빛, 열에 쉽게 산화됩니다. 즉, 병을 열어두거나 햇빛이 드는 곳에 두면 금세 변질되어 버립니다. 산패된 올리브 오일은 좋은 기름이 아니라 오히려 간세포를 손상시키는 독성 물질로 바뀝니다. 대한간학회와 유럽식품안전청 자료에서도 산패된 기름을 지속적으로 섭취하면 지방간과 간 수치 상승 위험이 크다고 보고한 바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가짜 올리브 오일 문제입니다. 실제로 시중에 유통되는 올리브 오일의 60에서 80%가 엑스트라버진이라는 이름을 달고 있지만 정제유나 다른 식용유와 섞인 혼합 제품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제품은 항산화 성분인 폴리페놀이 거의 없고 단순히 기름 열량만 있을 뿐입니다. 소비자는 건강식품을 먹는다고 믿지만 사실은 값싼 식용유를 비싼 돈 주고 사는 셈이 되는 거죠. 세 번째는 조리법의 문제입니다. 올리브 오일은 발연점이 낮습니다. 즉, 튀김이나 볶음 같은 고온 조리에 쓰면 금세 연기가 나면서 발암 가능 물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건강을 위해 올리브 오일을 사용했는데 오히려 잘못된 조리법 때문에 암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을 몸에 쌓이게 하는 겁니다. 실제로 세계보건기구 WHO는 고온 조리 시 기름의 발연점을 지켜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보관 기간의 문제입니다. 올리브 오일은 개봉 후 6개월 안에 쓰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대용량 제품을 사서 1년 넘게 두고 드시다가 이미 산화된 기름을 먹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한국처럼 여름에 기온이 높은 환경에서는 산화 속도가 훨씬 빨라집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올리브 오일이 좋으냐 나쁘냐가 아닙니다. 어떻게 고르고 어떻게 보관하고 어떻게 먹느냐가 관건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문제점들을 기억하신다면 같은 올리브 오일이라도 건강을 해치는 독이 아니라 오히려 수명을 늘려주는 약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올리브유는 그냥 무조건 많이 먹는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무엇이든 어떻게 먹느냐가 중요합니다. 특히 노년기에 들어서면서 몸의 대사 기능이 달라지기 때문에 올리브유 섭취법에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 엑스트라버진 올리브유를 고르는 것입니다.
올리브유에도 등급이 나뉘는데 첫 수확 단계에서 압착해낸 엑스트라 버진만이 항산화 성분인 폴리페놀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폴리페놀은 혈관 속 염증을 줄이고 노화를 늦추는 역할을 하는데 정제 과정을 거친 올리브유나 다른 기름과 섞인 혼합유에는 이 성분이 거의 사라집니다. 맛은 부드럽고 순할 수 있지만 우리가 기대하는 건강 효과는 사실상 없는 것이죠. 그래서 반드시 제품 라벨을 꼼꼼히 보고 엑스트라 버진, 콜드 프레스드, 산도 0.8% 이하라는 표시가 있는지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열을 가하지 않고 생으로 섭취하는 것입니다. 올리브유가 가진 불포화지방산, 비타민이 그리고 폴리페놀 같은 항산화 성분은 열에 약합니다. 180도 이상에서는 쉽게 파괴되고 심하면 발암 가능 물질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튀김이나 고온 볶음용으로 쓰기보다는 샐러드에 그대로 뿌리거나 밥이나 국에 한두 스푼 넣어 드시는 것이 훨씬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실제로 지중해 지역 사람들은 빵에 발라 먹거나 채소 위에 그대로 뿌려 먹는 방식을 오래전부터 지켜왔습니다. 우리도 이런 식습관을 참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는 양 조절입니다. 아무리 좋은 기름도 과하면 해롭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성인의 하루 섭취량을 약 20g, 즉 큰 숟가락으로 한 스푼에서 두 스푼 정도 권장합니다. 이 정도만 지켜도 간과 혈관을 보호하고 노화를 늦추는 데 충분합니다. 실제 연구에서도 올리브유를 하루 두 스푼 꾸준히 섭취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심혈관 질환 위험이 낮게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3숟가락, 4숟가락 이상을 넘기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열량이 과해져서 체중이 늘어나고 지방간 위험도 커질 수 있습니다. 기름은 어디까지나 고열량 식품이기 때문에 적정량을 지키는 것이 핵심입니다. 네 번째는 신선한 상태에서 먹는 것입니다. 올리브유는 병을 열면 공기와 접촉하면서 바로 산화가 시작됩니다. 산화된 기름은 맛이 변할 뿐만 아니라 우리 몸에서 염증 반응을 일으켜 간에 부담을 줍니다. 따라서 개봉 후에는 가능하면 6개월 안에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때문에 대용량 제품 하나를 오래 두고 먹는 것보다는 소용량 제품을 여러 번 나눠서 사는 게 훨씬 현명합니다. 특히 여름철에는 고온과 습기가 산패를 더 빠르게 만들기 때문에 서늘하고 햇빛 없는 곳에 두고 뚜껑을 꼭 닫아 보관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꼭 강조드리고 싶은 점은 올리브유는 어디까지나 음식이라는 것입니다. 고지혈증, 당뇨, 고혈압 같은 만성 질환을 가진 분들에게 올리브유는 좋은 보조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 믿고 약을 줄이거나 끊는 것은 위험합니다. 올리브유는 의사의 처방과 약을 대신할 수 있는 약물이 아니라 치료를 보조하고 건강을 지켜주는 도움의 손길일 뿐입니다. 병원 치료와 약은 기본으로 하시고 올리브유는 그 과정의 든든한 지원군이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그렇다면 올리브유는 언제, 어떻게 먹는 게 가장 효과적일까요? 첫 번째는 아침 공복에 한 스푼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작은 숟가락으로 올리브유 한 스푼을 드시면 장운동이 활발해져 변비 예방에 큰 효과가 있습니다. 실제로 지중해 지역, 특히 스페인과 이탈리아에서는 나이 든 어르신들이 아침 공복에 올리브유를 한 숟갈 마시는 습관을 수십 년째 이어오고 있고 이를 장수의 비결로 꼽습니다. 위가 비어 있을 때 섭취하면 기름이 장벽을 부드럽게 코팅해 주어 노폐물이 원활히 배출되고 위산으로 인한 자극을 줄여 속을 편안하게 해줍니다. 어떤 분들은 공복에 기름을 그냥 삼키기가 부담스럽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럴 땐 따뜻한 물에 섞어 드시면 훨씬 편안합니다. 또 사과 주스나 토마토 주스에 한두 방울 떨어뜨려 마시면 맛이 훨씬 부드럽고 거부감도 줄어듭니다. 두 번째는 식사 직후 활용입니다. 밥을 먹은 후 반찬이나 샐러드 위에 올리브유를 살짝 뿌려주면 혈당이 갑자기 치솟는 것을 막아줍니다. 기름이 음식물의 흡수를 천천히 하도록 도와주기 때문에 특히 당뇨나 고혈당이 있으신 분들에게 매우 유용합니다.
실제 연구에서도 탄수화물 위주의 식단에 올리브유를 곁들였을 때 혈당이 20에서 30% 낮게 유지된다는 결과가 보고된 바 있습니다. 한국 식단은 밥, 김치, 나물 등 탄수화물 비율이 높기 때문에 여기에 올리브유를 살짝만 더해도 균형이 좋아집니다. 예를 들어 데친 시금치나 콩나물 무침에 올리브유를 한두 방울 떨어뜨리거나 구운 김 위에 가볍게 바르면 훨씬 부담 없이 섭취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작은 습관만으로도 식후 혈당 관리에 큰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는 황금 레시피입니다. 변비로 오랫동안 고생하는 분들은 따뜻한 물 한 컵에 올리브유 한 스푼을 섞어 아침 공복에 드셔보세요. 장이 자연스럽게 자극을 받아 배변이 한결 수월해지고 장내 환경이 개선됩니다. 실제로 변비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아침 올리브유 섭취가 장 운동을 촉진하고 대장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관절염이나 만성 염증성 질환이 있는 분들은 구운 생선 위에 올리브유와 레몬즙을 함께 뿌려 드시면 좋습니다. 올리브유의 불포화 지방산과 레몬의 비타민C가 함께 작용해 항염 효과가 강화됩니다. 단순히 생선 맛이 고소해지는 것뿐 아니라 관절 통증을 완화하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혈관 건강이 걱정되는 분들은 토마토와 함께 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토마토의 붉은 색소 성분인 라이코펜은 강력한 항산화 물질인데 단독으로 먹을 때보다 올리브유와 함께 먹으면 체내 흡수율이 두세 배까지 올라간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입증되었습니다. 그래서 토마토를 그냥 먹는 것보다 올리브유를 살짝 곁들여 드시면 혈관 속 노폐물 제거와 심혈관 질환 예방 효과가 훨씬 커집니다. 토마토 샐러드, 토마토 주스에 올리브유 몇 방울만 더해도 건강 효과가 달라집니다. 네 번째는 보관법입니다. 올리브유는 반드시 보관에 주의해야 합니다.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한 기름이라 조금만 잘못 관리해도 산화가 빠르게 진행되어 몸에 해로운 기름으로 변질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햇빛, 열, 공기를 철저히 피해야 합니다. 반드시 어두운 색 유리병에 담긴 제품을 고르시고 집에서는 냉장고가 아니라 서늘하고 햇빛이 들지 않는 찬장에 두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냉장고에 넣으면 기름이 굳어서 쓰기 불편할 뿐 아니라 맛이 변할 수 있습니다. 사용하신 뒤에는 뚜껑을 꼭 닫아 공기와 접촉하지 않게 해야 하며 개봉 후에는 가능하면 6개월 이내에 드시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여름철처럼 더운 계절에는 석 달 이내에 다 드시는 것을 권하기도 합니다. 즉, 올리브유를 무턱대고 몸에 좋다는 말만 믿고 아무렇게나 쓰는 것이 아니라 언제 먹느냐, 어떻게 먹느냐, 어떤 음식과 함께 먹느냐, 그리고 어떻게 보관하느냐에 따라 효과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작은 차이가 여러분의 간과 혈관, 그리고 노화 속도를 지키는 중요한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올리브유는 기름이라는 단순한 식재료를 넘어 올바르게만 사용하면 평생을 건강하게 지켜주는 든든한 동반자가 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올리브유라도 모든 분들에게 다 맞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췌장염이나 담석증 환자는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올리브유를 비롯한 기름은 담즙 분비를 촉진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평소에는 이 기능이 소화를 돕지만 췌장이나 담낭에 문제가 있는 분들에게는 오히려 해로울 수 있습니다. 담즙이 과도하게 분비되면서 담석이 움직여 통증을 유발하거나 췌장의 염증 반응이 심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병원 진료 현장에서도 건강에 좋다는 말만 듣고 올리브유를 드셨다가 폭통이 심해져 응급실에 오시는 분들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신부전 환자 역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신장은 체내 노폐물과 수분, 전해질 균형을 조절하는 중요한 기관인데 무분별하게 고지방 식품을 섭취하면 신장이 처리해야 할 부담이 크게 늘어납니다. 이미 기능이 약해져 있는 상태라면 기름기 많은 음식이 신장에 큰 부담을 주어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부전 환자나 신장 관련 질환이 있는 분들은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의 후에 섭취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내 몸 상태와 맞지 않으면 약이 아니라 독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권장량입니다. 올리브유는 하루에 한두 스푼, 많아야 3스푼 정도가 적당합니다. 문제는 우리나라의 식습관입니다. 이미 나물무침, 볶음 요리, 전, 튀김 등 다양한 음식에서 기름을 많이 섭취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올리브유까지 과하게 더하면 기름 섭취량이 쉽게 초과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몸에 쌓이는 중성지방 수치가 올라가 혈관 건강을 해치고 간에도 지방이 축적되어 지방간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대한영양학회에서도 좋은 기름일수록 적정량을 지켜야만 진짜 건강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즉, 좋다고 많이 먹는 게 아니라 알맞게 먹는 것이 핵심입니다. 올리브유는 어디까지나 식품이자 보조제이지 만병통치약이 아니기 때문에 정해진 범위 안에서 드셔야 합니다. 세 번째는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 방법입니다. 요즘은 소비자들이 엑스트라버진 올리브유라는 이름만 보고 믿고 구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정제유와 섞인 제품이나 다른 기름을 혼합한 제품이 엑스트라버진이라는 이름으로 팔리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병 라벨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라벨에 콜드 프레스드, 엑스트라버진, 산도 0.8% 이하라는 문구가 있어야 제대로 된 올리브유입니다. 이 문구가 없다면 의심해 봐야 합니다. 또한 용기 색깔도 중요한 기준입니다. 너무 투명한 병에 담긴 제품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올리브유는 빛에 노출되면 금세 산화되기 때문에 반드시 진한 녹색 병에 담긴 제품을 고르셔야 합니다. 녹색 병이 빛을 차단해 산화를 늦춰주기 때문입니다. 가격도 중요한 신호입니다. 지나치게 싼 제품이나 대용량 플라스틱 통에 담긴 제품은 거의 대부분 혼합유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요즘은 신뢰를 높이기 위해 생산지를 확인할 수 있는 QR코드를 붙여 판매하는 제품도 늘고 있으니 가능하다면 이런 제품을 고르시는 게 안전합니다. 결국 조금 비싸더라도 진짜를 고르는 것이 장기적으로 내 건강을 지키는 길입니다. 네 번째는 약과의 상호작용입니다. 올리브유가 음식이라고 해서 약과 전혀 상관없을 거라 생각하기 쉽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 혈액을 묽게 하는 약, 예를 들어 와파린을 복용 중이신 분들은 주의해야 합니다. 올리브유를 많이 섭취하면 혈액이 더 묽어져 출혈 위험이 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단순한 멍이나 코피가 아니라 뇌출혈이나 위장관 출혈 같은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복용 중인 약이 있다면 반드시 의사와 상의 후에 섭취하셔야 안전합니다. 자연식품이니까 무조건 괜찮겠지라는 생각은 가장 위험한 오해입니다. 실제로 이런 생각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론적으로 올리브유는 누구에게나 무조건 좋은 기름이 아닙니다. 체질과 건강 상태에 맞게 적정량을 섭취하고 진짜 제품을 올바르게 골라 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 원칙만 지킨다면 올리브유는 건강을 지켜주는 든든한 조력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원칙을 무시한다면 몸에 좋다고 믿고 먹은 올리브유가 오히려 병을 키우는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작은 차이가 여러분의 건강을 살리고 또 지켜주는 길이 된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늙어가는 건 막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늙어갈지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나이 탓이라고 체념하며 하루하루 힘겹게 보내실 수도 있고 작은 습관 하나로 훨씬 건강하고 활기차게 나이 들어가실 수도 있습니다. 저는 수많은 환자분들을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건 거창한 수술이나 비싼 약만이 아닙니다. 오히려 일상 속에서 꾸준히 지켜온 작은 습관, 그것이 건강을 지켜주더군요. 올리브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쓰면 여러분의 간과 혈관을 살려주고 노화를 늦추는 귀한 선물이 됩니다. 하지만 무심코 쓰면 오히려 몸을 해치는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후자의 길을 가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올바른 사용법과 실천 가이드, 그리고 주의사항만 기억하신다면
올리브유는 여러분의 삶을 지키는 든든한 동반자가 될 것입니다. 손주의 결혼식, 증손주의 첫 돌잔치, 여행지에서 찍는 환한 미소. 이런 순간들을 더 오래, 더 건강하게 누리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작은 변화를 실천해 보세요. 여러분의 내일은 분명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앞으로도 건강을 지키는 좋은 정보를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